안녕하세요. 9년차 디지털 노마드 모모입니다. 오늘은 에어비앤비 예약건만 60건이 넘는 사람이 알려주는 한 달 살기 숙소 찾기 꿀팁 편입니다. 숙소가 왜 중요할까요? 사실 저는 이 낯선 곳에서 내가 믿을 만한 곳은 내가 지낼 숙소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숙소를 한 달을 지내다 보니까요.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한 달이 정말 달라져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최상급의 비싼 곳만 갈 순 없잖아요. 앞으로 여행해야 될 곳이 이렇게 많은데 한 곳에다가 다 몰빵해버리면 그 다음 달부터는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저만의 저렴한 숙소를 잘 찾는 꿀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집을 고르냐 전에 몇 가지 꿀팁부터 알려드릴게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주변에서 자주 듣는 얘기가 어떻게 그 가격에 그런 숙소를 찾았어요거든요. 근데 저는 12년 동안 자취 생활을 했고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번 이사를 했기 때문에 매번 집을 직접 가서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예전부터 피터팬의 좋은 집 구하기 카페 아세요? 그런 곳이나 뭐 직방이나 다방이나 인터넷으로 집을 보고 괜찮으면 가서 계약하는 그런 형태를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사진만 봐도 이 집이 어떻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사진으로 보이는 걸 전부 믿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일단 숙소를 잘 고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어떤 타입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우선순위가 내 안에 있을수록 훨씬 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을 확률이 높아져요. 일단 장기 숙소를 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 예약하면 좋은 점은 아무래도 실제 게스트들의 후기들을 제대로 보기가 좋고요. 그리고 예약을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에어비앤비가 그래도 비교적 대처를 잘해주는 편입니다. 거의 90%의 한 달 살기 숙소를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부킹닷컴. 부킹닷컴은 30일 검색이 가능해요. 에어비앤비는 수수료가 좀 있다 보니까 도시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어떤 곳은 에어비앤비의 매물이 좀 적은데 부킹닷컴에는 방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에어비앤비를 돌아보고 마음에 드는 곳이 별로 없다 하면 부킹닷컴을 같이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이용해보진 않았지만 뉴욕이나 런던 같은 대도시에서 아파트먼트 렌탈할 때는 쏜더라는 사이트도 이용할 수 있어요. 이것 말고도 제가 또 해본 방법은 일단 가서 구하는 거. 치앙마이나 다낭에서는 이런 방법을 써보기도 했습니다. 직접 데스크에 가서 방 있니? 물어보고 기왕이면 방도 한번 둘러보고 가격을 흥정해보기도 하고 이랬을 때 좋은 점은 실제로 내가 집을 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단점은 성수기가 겹칠 경우 일단 갔는데 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치앙마이 처음 갔을 때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낭에서 한번 해본 방법인데요. 쭉 돌아다니면서 아파트마다 1층 리셉션에 왓츠앱 연락처를 오픈해둔 곳들이 있어요. 쫙 찍어온 다음에 한 번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메시지를 보내서 방을 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원하던 동네에 좀 괜찮은 컨디션 찾으려고 했을 때 가격이 7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거예요. 다낭인데 좀 더 가격이 합리적으로 괜찮은 방이 있지 않을까 해서 왓츠앱으로 열심히 알아봤을 때 57만 원에 꽤 괜찮은 방을 잡은 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 더 페이스북 그룹을 이용해서 방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하실 때 페이스북에다가 도시명 플러스 디지털 노마드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주로 치앙마이나 아까 말씀드린 다낭이나 방콕이나 동남아 쪽 한 달 살기 할 때는 그것도 찾아볼 만해요. 단 이때 올라오는 방들은 한 달보다는 조금 더 길게 머무르는 방이 많습니다.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요. 지금 이 방은 스페인 남부 도시의 베날마데라는 곳에서 지냈던 리조트인데요. 테라스에서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고 또 이 리조트 안에 수영장도 있고 바로 뒤에 호수가 있는 커다란 공원까지 있었어요. 저희가 지냈던 가격이 물론 이때가 한 3, 4년 전이어서 지금하고는 가격이 좀 다르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이때도 저는 성수기 대비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숙소를 예약했었는데요. 어떻게 한 거냐면 준성수기 직전을 이용했어요. 이런 리조트들은 저희가 지금 지내는 코파오니크라는 곳도 그렇지만 이 성수기 시즌에 유난히 가격이 올라가고 성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좀 적게 찾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비수기, 준성수기, 성수기 가격 차이가 확 크게 올라가요. 근데 비수기에 이런 데를 가면 단점이라면 인프라가 뭐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준비 기간이라든지 아예 레스토랑과 슈퍼마켓들이 다 문을 닫아버린다거나 주변이 공사를 해요. 왜냐면 성수기 사람들 맞이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복불복은 있지만 베날마데나 같은 경우 저희가 갔을 때가 4월 초였어요. 5월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준성수기, 성수기로 넘어갑니다. 근데 딱 그 직전까지 한 달을 끊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 리조트가 비싼 곳은 한 330만 원까지 했는데 저희는 140만 원에 예약을 했어요. 물론 좀 미리 예약한 것도 있었고요. 첫 번째 팁은 준성수기
성수기를 노리자. 그 다음으로 장기 체류하는 디지털 노마드라면 한 번쯤 해볼 만한 방법인데요. 바로 장기 예약으로 할인율을 높이는 겁니다.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집이 있었어요. 일단 집 전체가 유리가 굉장히 많고 바로 뒤가 숲뷰였어요. 주방에 큰 테이블이 있어서 남편도 저도 굉장히 만족했었습니다. 여기를 예약하려고 했을 때 한 달에 가격이 85만 원이었어요. 우리 2달을 예약할 건데 할인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얘기를 했더니 호스트가 알겠다 해서 한 달에 75만 원씩 이렇게 계약을 했고요. 그러니까 2달 동안 150만 원 정도로 예약을 한 거죠. 원래대로 제가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그냥 계약했더라면 17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낭인데요. 다낭 같은 경우는 사실 숙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예약하기보다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이때부터 이때까지 지낼 건데 혹시 할인을 좀 해줄 수 있니? 물론 안 해줄 때도 있어요. 근데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할인을 해주면 너무 좋은 거고 할인을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고 1대1 대화로 할인을 받았었는데요. 팁 2번째는 기왕 한 곳에서 좀 오래 머무를 거라면 장기 숙박으로 딜을 해보는 거예요. 팁 3번째는 일단 메시지를 보내서 할인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 할인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숨은 팁이 있는데 이건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9년씩 여행을 한다고 하면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나세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물론 돈을 벌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숙소에서 많이 세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숙소를 정할 때 갑자기 웃 하고 과소비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산을 정하지 않았고 필터를 쓰지 않아서입니다. 사람은 당연하게 눈에 보이는 게 좋을수록 더 시선이 가요. 이만큼 좋은 집을 봤는데 이만큼 되는 집을 살라고 하면 누구라도 성에 안 찰 겁니다. 애시당초 검색을 할 때 필터를 걸어버려요. 무슨 말이냐? 제가 그 동네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가는 동네라면 일단은 검색을 해봐요. 검색을 할 때 집 전체로 놓고 인원수 맞춰서 기간 맞춰서 검색을 먼저 한 다음에 따라라라 금액이 뜨잖아요. 그 중에서 한 중간 가격보다 조금 낮게. 왜냐면 에어비앤비도 결국은 수수료로 이익을 받는 거기 때문에 좋은 방들, 비싼 방들을 많이 보여줘야 돼요. 근데 내가 그냥 이렇게 필터 없이 보면 10군데 집이 나오니까 이게 전부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필터를 걸어서 가격을 좀 낮추고 보면 10군데보다 더 나옵니다. 원하는 조건들을 필터를 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더운 그 여름 시기에 어딘가를 간다 그러면 에어컨이 꼭 있어야겠죠? 에어컨 체크하고 내가 주방은 꼭 있어야 돼. 그럼 주방 체크하고 원하는 거, 그러니까 까다롭게가 아니라 정말 내가 꼭 있어야 되는 거 몇 가지를 우선적으로 체크하고 인원 체크하고 아까 봤던 가격에서 중간보다 조금 더 낮게, 전 조금 더 낮게 봐요. 차라리 조금 낮게 봐서 만약에 방이 잘 안 나오면 가격을 그때부터 조금씩 올리는 게 낫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만한 집 보면 그냥 그때부터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기왕 가는 내 인생에 한 번뿐인 한 달 살기인데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거 보이시죠? 그게 제일 위험해요. 이왕이면 기왕이면 그 다음에 인생에 한 번뿐인 내가 또 언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우리의 여행은 지속되어야 되니까. 그 다음 필터를 걸어서 집을 어느 정도 골라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눌러보면서 여러 마음에 드는 집들이 보일 거잖아요. 내가 이 동네 이런 곳들 중에 어디로 가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때 각자 좋아하는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테라스가 있는 집을 선호하시는 경우도 있고 나는 꼭 방이 구분되어 있어야 돼 이런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나는 복층은 싫어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 나의 선호도에 따라서 일단은 집을 몇 군데 추려봐요. 그리고 나면 이제 구글 맵을 활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글 맵에서 찾아보냐? 하다 보니까 그동안 60번이나 에어비앤비 예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내용이 길어지고 있어요. 한 번만 끊고 다음 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잉슨